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그 상실감으로 커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학자가 됩니다. 인간의 몸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지만 그 이후 그 인간의 지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존재의 지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그 존재를 죽이려 합니다. 이 영화는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인간의 정신이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 그리고 윤리적인 주체. 물론 락강의 이론에서는 이 윤리적인 주체라는 말 대신에 실제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실제계에만 속하는 사회화되지 않은 피조물이 처음에는 괴물로 여겨졌는데 사랑도 우정도 책임도 가능한 윤리적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괴물이 윤리적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이 변화의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리의 문명에서는 언어의 세계나 이미지의 세계가 사회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회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영화는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며 이 부분이 윤리성과 연결된다는 것이 락강의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락강의 이론에서 윤리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메시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것이 락강의 이론에서는 도덕, 법, 질서, 언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빅터는 자신의 아버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통의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도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그는 스스로 인간을 창조하는 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는 보통의 아버지들처럼 언어의 세계를 강요했고 그의 지성에 의문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의 본질이 언어의 세계에 속하는지 아니면 실제의 세계에 속하는지 감독은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윤리를 언어의 세계에 의존해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윤리의 본질은 실제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락강의 윤리성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빅터가 아닌 빅터의 피조물이 진짜 인간도 아닌데 오히려 윤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 문명의 대부분이 언어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에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간과해온 윤리의 문제가 정신분석 이론이나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동양 철학은 이미 윤리가 철학의 주된 과제인데요. 동양의 인사상이라는 것이 그 윤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사실적이지 않으며 이 빅터가 만든 피조물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각성을 하지 않은 아들의 존재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행을 하지 않은 인간의 정신에서는 인간은 그저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이 몸을 만들어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상태를 보여주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어떤 정신적인 폭력에 대항하는 아들의 상황을 그려내는 수작입니다. 영적 각성을 한 인간에게는 아버지란 그저 몸을 만들어준 아버지일 뿐이므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피조물의 실존적 슬픔이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물론 그런 존재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과장된 상징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인간적 실존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자리의 자리란 질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서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수행자라면 진리의 명령을 따르면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적 질서 안에 잘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불교에서는 법신, 화신, 보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신이란 수행의 과보를 받는 몸을 의미하고 화신이란 말없는 세계의 진리를 현상으로 나타내주는 몸이며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몸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몸이란 물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몸이 의식을 지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의식을 지배하려고 할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의식은 몸에게 끌려다니며 몸을 잘 통제해 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몸이 자꾸 두려워집니다. 몸은 내버려 두고 의식을 잘 통제해 나간다면 몸은 스스로 의식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의식을 지배하려는 특징은 몸은 쾌락을 쫓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의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윤리적 주체의 확립은 감각적 쾌락의 집착을 막아주고 몸이 스스로 말을 잘 듣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이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